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 배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로드맵을 좀 발표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LG화학 쪽의 밸류체인을 조금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반면에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쪽은 주가 조정을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 오늘 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저께 어제 외국인의 매수가 일어나면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역시 오늘 또 보니까 하락으로 가면서 또 외국인의 매도가 또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네. 참 어렵네요. 그렇죠. 아마 이틀 시장을 좀 어제 그리고 그저께 시장을 바라보신 분들 중에는 기대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1조 원 넘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이거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다시 사는 거 아니냐? 펀더멘탈적으로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좀 기대감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8월 31일에 들어왔던 대규모의 외국인의 매수세는 글쎄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MSCI 지수 변경일에 맞춰서 그동안 이머징 시장을 좀 줄여왔던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머징 시장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한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거죠. 이머징 시장에서 나는 비중을 한 10% 정도까지 좀 줄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 더 많이 빠지면서 한국이 8%, 7%까지 비중이 더 낮아진 거죠. 가격이 빠지면서 낮아졌기 때문에 8월 30일 딱 그날의 이머징 지수가 이제 정기 변경일을 맞춰서 줄어들었던 비중을 다시 채우는, 그러니까 조금 맞추는 리밸런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리밸런스와 관련된 과정에서 좀 대규모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오늘까지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이거 한번 기대해 볼 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역시도 좀 대규모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눈초리가 그렇게 곱지는 않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또 다음 주가 또 옵션 만기일 동시 내만여의 날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을 다음 주까지도 좀 되게 불안한, 지금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가운데서도 이번에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주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리콜 이슈로 급락을 하고 나서 사실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계속 미끄러지니까. 네, 맞아요. 지금 9월을 시작하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변화라고 할까? 이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2차 전지, 이게 좀 우리나라만의 좀 특성이기도 한데, 이게 연중 내에 봤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추석을 전후로 해서 좀 매도 물량들이 좀 여태까지 좀 매년마다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헤지펀드라든지 이게 롱머니 이런 포지션들이 추석 전후로 해서 많이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 기회에 추석 전에 한번 털고 가자,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이슈가 있나? 대주주 양도세 과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재정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올해는 마무리 짓는 시점을 날짜상에는 12월 말이지만 9월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추석 전후부터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년에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많이 올랐던 업종에 대해서는 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업종들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어제자, 그러니까 9월 1일 어제자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 해가지고 예상대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정상 범위로 회귀하고 있다. 코로나19 첫 발병 시기의 기저효과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부분이 중요한데요. 7월 데이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7월 데이터를 봤더니 전기차가 유럽 쪽에서 좀 많이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쪽도 동시에 다 감소를 하고 있다. 이게 봤더니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전기차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 휴가 시즌 돌입으로 인해서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7월에 데이터가 그렇게 지금까지 1월부터 6월까지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판매량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는데 7월 데이터가 조금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만약에 이 부분이 판매량이 줄어든 부분이 휴가 시즌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줄었다라고 하면 8월, 9월 데이터는 상당히 또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주가 조정은 뭐 일시적인 조정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 뒤에 부분에서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CATL, BYD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생태계를 갖춰가고 있어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어디가 중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 테슬라의 2차 전지 업종이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는데 유럽 전기차 판매 감소, 리콜 이슈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꼭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제자 내용입니다. 즉 일부에서는 2차 전지 업종도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그리고 LG화학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리콜 이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지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 중국 쪽 있잖아요. CATL, BYD 이쪽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K배터리 같은 경우에 K배터리를 가장 위협하는 쪽은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국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기사를 한번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그 CATL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한 160와트 그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에너지 밀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멀었어요. 160와트 정도라고 하면 그 CATL이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쓰잖아요. 네. LFP라고 하는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데 이것도 킬로그램당 한 200와트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산 배터리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200와트도 한국의 경쟁사에서 한국의 경쟁업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인데 160와트면 사실상 경쟁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한국산 배터리가 한 240와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에너지 밀도 차원에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주목받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나트륨 배터리가 여러 좀 장점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 가격이 엄청 쌉니다.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소금 싸잖아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나트륨 배터리면 가격이 소재업체, 그러니까 리튬에 들어가는 니켈, 코바트 이런 거보다 가격이 거의 10분의 1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매우 싸다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추위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겨울에 되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터리가 이 배터리 자체가 이제 추위에 좀 약하거든요. 근데 나트륨 배터리는 추위에 매우 강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CATL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를 좀 선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를 좀 선보이는 것 같고 사실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논의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요. 그렇죠. 전고체가 가장 앞서 그렇죠. 있는 기술이죠.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요. 그리고 황 배터리도 있습니다. 황을 이용하는 배터리도 있고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 배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로드맵을 좀 발표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K배터리의 가장 경쟁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대국인 중국에서 이런 행보가 나오다 보니까 위축되는 것 같아요. K배터리 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잠깐 동안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게 미중 갈등 이게 한국 배터리 2차 전지 업계에 내려준 천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진출이 조금 되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LG화학 우리가 지금 그 투자하신 분들의 걱정을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지금. 네. 많이 판 거일수록 앞으로 또 어디서 이러한 리콜 이슈가 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지. 현대차 이후로 또 이번에도 그렇고. 그렇죠. 현대차 그리고 GM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LG 측의 배터리가 탑재된 자동차에서 좀 불이 좀 나는 편이에요. 지금. 그렇죠. 삼성 쪽이라든지 뭐 SK 쪽이라든지 뭐 그 두 회사가 불이 안 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뉴스화가 되고 좀 지목을 받고 있는 거는 LG 측의 배터리가 좀 많이 불이 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과거에 ESS도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면 ESS 같은 경우에도 LG 측에서 만든 배터리에서 좀 ESS 화재 소식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게 과연 그 삼원계 배터리 자체의 문제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튬 이온 이 방식을 쓰고 있는 이 배터리 기술의 문제냐, 안 그러면 LG 측의 그 본연의 문제이냐, 기술력의 차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논란을 좀 하고 있는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삼원계 자체의 문제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번 2차 전지 배터리의 조정은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LG 측 문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정은 좀 짧고 굵게 끝나고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LG 측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70~80%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이게 2차 전지는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발생하던데 이게 양극하고 음극이 만나게 되면 불이 난다라고 해요. 양극하고 음극이 만났을 때 불이 난다라고 하는데 불을 못 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운데 분리막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과거에 LG 측이 이런 얘기가 있었죠. SKIT의 분리막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SK하고 LG 쪽에 이제 소송적이 붙으면서 SK 분리막을 조금 멀리하고 중국산 배터리를 그 분리막을 가져다 썼죠. LG 측이. 그러면서 불이 많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시장에서 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또 보면 또 만약에 중국산 분리막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LG 측이 분명히 중국 업체한테 구상권을 청구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LG 측이 만약에 중국산 그 분리막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이게 과연 무슨 문제지? 분리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그 배터리를 만드는 그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냐라는 좀 의심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분리막을 이렇게 쌓는 기술이 배터리 3사가 다 다르대요, 지금. 다 다르다고 하는데, LG 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터리를 만드냐면, 양극재 있잖아요? 그 위에 이제 분리막을 만들고, 그 위에 음극재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는답니다. 그러면서 균일하게 이걸 자른대요. 그 균일하게 자르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쌓냐면, 분리막을 G 방식 있죠. 영어 G, Z. Z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Z 사이에 양극재를 넣고 이쪽 사이에 음극재를 만난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꼬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만날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LG 방식은 이게 정확하게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차곡차곡 쌓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효율은 좋답니다. 효율은 제일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말 균일하게 잘라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조금만 어긋난다라고 하더라도 양극이랑 음극이 만나면서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 역시도 지금은 이제 와인드 방식이라 해가지고 이게 분리막하고 음극을 쌓아서 한번 이렇게 둘둘 감는 방식을 좀 쓰는데 결국은 삼성 역시도 G 방식으로 간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LG 방식이 효율은 높으나 이걸 쌓는 과정에서 정말 한치도 오차가 없이 정확히 쌓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 LG 측의 그런 방식이 뭐 안전성에서는 조금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결국은 그러면 뭐 LG 측도 그러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방식에서 G 방식으로 바꾸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G 방식으로 바꾸려면 공정을 다 바꿔야 됩니다. 공장을 다 뜯어서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리고 출하된 배터리, 그렇죠. 네, 출하된 배터리 다 리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기술력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좀 안정성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좀 기술력을 확실히 높여가지고 시장의 우려를 깔끔하게 좀 잠재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까지 만들어진 거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잘 만드는 건데 일단
그게 어떤 시장의 메시지가 빨리 나와야 좀 주가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화재와 관련된 원인조차도 지금 그렇지. 명확하게 서로 안 책임이 나와 어떻게 있으니까. 나눠지는지도 아직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GM이냐 LG냐 LG가 몇 프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현대차 그리고 GM에서 1차 화재 소식이 나왔을 때도 시장에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배터리 셀의 문제라고 봤는데 LG 측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셀 문제 아니다. 모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GM에서 1차 충당금을 이슈를 쌓았을 때도 LG전자가 좀 더 많이 충당금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LG화학 측에서 한 900억 정도 그리고 LG전자 측에서 한 2,300억 정도를 쌓았는데 왜냐하면 배터리 셀 문제는 아니고 이걸 조립하는 LG전자가 조립을 하는데 이 모듈 문제라고 봤으니까 그렇게 좀 LG 측에서는 주장했었는데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모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배터리 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냐는 그런 의심을 계속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LG 측에서는 이것을 좀 확실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자꾸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하여튼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하염없이 미끄러지니까 거기다 또 이제 말씀하셨던 뭐 7월에 어떤 전기차 판매 부진이라든가 유럽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뭐 약간의 피크아웃 논란이죠, 이것도. 그러면서 네. 이제 배터리 전체가 빠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삼성 SDI잖아요. 네. 삼성 SDI도 이제 오늘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들고 있는 분들은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포기하고 내연차를 갈 것이냐. 그거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K배터리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로 쭉 시계를 넓게 한번 보세요. 한 3년치 차트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굴곡이 있습니다. 올랐다 빠졌다 굴곡이 있지만 결국은 쭉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주가가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피크아웃 논란도 있고 양도세 이슈도 있을 것이고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아마 내년도 이맘때쯤이면 또 한 번의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을 해서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사도 돼요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만약에 2차 전지 업종의 비중이 작다 또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LG화학의 주가가 상당히 급락한 상황인데 이게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LG화학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더 확인할 필요. 네. 그럼 이제 다른 쪽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그렇죠. LG화학 쪽에서는 아직 신뢰성의 문제가 지금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쪽의 매수는 지금 그러니까 LG화학과 관련된 배터리 셀 밸류체인, 그러니까 LG화학 쪽의 밸류체인을 조금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반면에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쪽은 이번 주가 조정 기회는 주가 조정을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LG화학 주주분들은 또 좀 기운이 빠지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현실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일단 그렇다면 지금 그 음극재와 관련해서 알루미늄 박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이게 주가들이 많이 올랐죠. 네. 이제 좀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될 때이냐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도 될 타임이냐 이거 가지고 또 고민들이 많은데요. 알루미늄 박은 양극재에 쓰입니다. 알루미늄 박은. 네, 알루미늄 박은 양극재로 쓰이고요. 음극재에 쓰인 게 동박. 동박. 예, 동박이 이제 음극재로 쓰이고요. 양극재는 알루미늄 박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그동안 관심을 좀 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음극재에 쓰이는 동박을 만드는 회사는 SKC,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업체들이 이제 동박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고려아연까지도 이제 이쪽을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그렇죠. 했죠. 이쪽은 비중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박은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 되는데 양극재에 쓰이는 알루미늄 박 자체는 비중 자체가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시 됐죠. 소외시 그렇죠.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래 비중은 작은데 결국은 배터리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시장 자체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파이는 커지는데 주가가 그동안 못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 소재 업체들이 정말 뭐 올해 2배, 3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얘는 비중이 작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돌려보는 거죠. 얘는 많이 올랐는데 부담스러워. 그러면 얘는 안 오르고 있어. 근데 얘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질 텐데 매출이 올라올 건데 생각을 하니까 이 알루미늄 박 업체들을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서 막 접근을 했던 거죠. 거기에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아주 미쳤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그 10년 내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미쳤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올라온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알루미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한 20%를 재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재련을 중국 신장 지역에서 또 이걸 재련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그 탄소 감축을 위해서 이 알루미늄 재련과 관련해서 규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철강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생산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서 철강, 알루미늄 이런 재련할 때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니 우리는 탄소를 줄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할당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재련하지 마. 이렇게 할당을 좀 내다 보니까 7월보다 8월에 알루미늄 재련 생산량이 30%가 감소를 했어요. 공급은 훅 줄어든 거죠. 근데 알루미늄이 잘 생각을 해보면 가볍잖아요. 그렇죠. 가볍기 때문에 이 전기차라든지 이 친환경 소재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소재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인가요? 거기서 외국계 레포트에서 그런 레포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루미늄의 뭐 역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알루미늄의 쓰임새는 친환경 쪽으로 쓰이는데 알루미늄 만드는 과정에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뭐 역설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이렇게 내용이 나온 바가 있는데 결국은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소재로서의 알루미늄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각국에서 이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알루미늄 공급을 줄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져다가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업체들 이 업체들은 가격 전가가 가능하거든요. 배터리 업체도 가격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이 다 증가하는 거죠.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 비용이 한 10,000원 정도였어요. 만약에 10,000원 정도 했다가 내가 11,000원에 팔았습니다. 이거를. 한 1,000원 정도를 남겨 먹었다라고 해요. 근데 극단적으로 가격이 20,000원이 됐습니다. 20,000원이 됐으면 10,000원에 11,000원을 팔았으면 한 1,000원 남겼으면 10% 마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00원에 비용이 됐고 여기서 10% 마진이 생기면 22,000원에 팔 거 아니에요. 근데 22,000원에 파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22,500원, 23,000원 그 정도 조금 더 얹어서 조금 더 올려. 비용 전가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마진율이 다 올라가요. 이게 마진율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숫자 자체도 커집니다. 1,000원 생겼던 수익이 2,000원, 3,000원이 생기니까 숫자 자체도 영업 실적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면에서도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 이런 알루미늄 업체들의 실적 증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최근에 이 알루미늄 박 업체들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 자리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 때라고 보나요? 업체들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알루미늄 업체는 조일 알루미늄 이 업체가 가장 좀 핫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이런 업체들도 좀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반면에 DI 동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동일 알루미늄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업체가 사실상 알루미늄 박 시장에서 대장입니다. 시장 MS도 압도적으로 1위고요. 시장 MS도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비중도 가장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박 시장에서는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DI 동일이 먼저 움직였어요. 사실 먼저 움직였고 뒤따라서 사마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의 주가가 뒤따라갔거든요. 그리고 조정이 DI 동일이 먼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발주자들이 아직도 시세를 분출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대장이 좀 쉬고 있어요. 대장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주인 DI 동일은 지금은 충분히 또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 동일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매수가 한번 해볼 만한 가격대까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